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아틀란타 집의 신, 집신 써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9월 중하순으로 가는데 사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햇살은 너무 뜨겁네요. 좀 덥습니다. 더운데 제가 지난주에 미용실에 갔다가 이 머리에 앞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장점이죠. 장점은 어려 보일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어린데 늙어 보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됐건 제가 이왕 자른 머리니까요. 기를 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제가 오늘은 왜 앉았냐면요.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요. 2~3개에서 5개 정도 이메일이 한국에서 오는데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에트라나가 지금 많은 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려고 준비하셔서 그 자보포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미국에 와서 집을 사는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질문 공세를 그냥 따다다다닥 퍼부으셔서 제가 사실은 차근차근 설명한 편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실전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이 요청하셔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사실 현재 지금 에트라나가요. 이자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부 바이어들은요. 이자율이 오르고 있어도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바이어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임대료 너무 비싸잖아요. 그분들은 다시 퍼스트홈 바이어가 돼서 정부에서 주는 퍼스트홈 바이어 그 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집 샀는데요. 그때 어려워서 집 날리고 다시 렌트나 임대주택에 살아요. 그러면 저는 퍼스트홈 바이어가 아니니까 사기 힘들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퍼스트홈 바이어는요. 3년만 지나면 돼요. 여러분이 집을 잃으시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다 조정하시고요. 3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퍼스트홈 바이어 프로그램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컨펌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부 그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막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요. 사실은 작년 대비 퍼스트홈 바이어의 구매율은 20% 이상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이자율이 이제 워낙에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임대주택 렌트비가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타주나 한국에서요. 여기 이제 기업들 때문에 유입 인구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직장을 잡고 바로 집을 구입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렌트나 아파트에 계시다가 집을 살려고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사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특히나 한국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사실 야트라나가요. 정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여기에 지금 정착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애틀란타는요, 한국인에 대한 위상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타주에서도 오시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기술자나 이게 전문 인력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가정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셔야 되고 뭐 자녀가 있으면 뭐 교육 문제 때문에 학군이며 뭐 그 교육 환경도 봐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전화로나 아니면 이메일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주는 막 다 떨어지는데 애틀란타는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하시면 제가 막 대답하다가 딱 하나를 얘기 드려요. 애틀란타는 달라요. 써니가 사랑하는 애틀란타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totally different 하다고 전 말하고 싶어요. totally. 왜냐면요, 다른 데서는요, 주로 이제 대도시를 비교하다 보면 대도시는요, 사실은 지금 인건비도 비싸지만 또 그거에 맞춰서 인플레이 현상이 장난 아닙니다. 웬만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두 부부가 이래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 그런 데서 살기를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눈을 돌리다 보면 애틀란타가 한국 사람이 많고요. 이제 애틀란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한 달에 2달에 걸려면 다 애틀란타의 지인들이 잘 살아. 애틀란타에 계시는 분들이요. 큰 대도시 사람들이 오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살아요. 애틀란타가 집값 대비해서 사람들이 잘 살아요.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거는 곧 뭘 말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캘리포니아, LA나 아니면 뭐 뉴욕, 뉴저지, 그죠?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대도시보다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이 자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더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미조리 있죠? 미조리에서 크게 한인 마트를 하시는 손님을 이제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써니 씨는 하나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애틀란타는 이렇게 한국 쇼핑센터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어디를 가도 한국 마켓이랑 상권들이 쫙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애틀란타가 이렇게 발전했는지 자기 너무 놀랍대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와보셨는데 어떻게 애틀란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30년을 거기서 장사를 하셨는데요. 이제 트레일러가 이제 물건 가져오잖아요. 한인 그거를. 근데 그분이 미 전역을 다 다니시는데 자기는 나중에 이 잡을 은퇴하면 꼭 애틀란타에서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애틀란타가 그렇게 좋대요. 자기가 뭐 대도시도 안 가보셨겠어요. 뭐 대도시, 중소도시 다 가봤죠. 근데 애틀란타만큼 한국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도시는 없다라는 그 말에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그분이 바로 집을 사셨어요. 나는 어쩔 때는 하루 당일날 와서 집 사는 손님 있잖아요. 너무 이쁘다. 너무 감사합니다. 민철이 손님, 제가 클로징이 아직 남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의 권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에이전이 되겠습니다. 요즘 애틀란타 기업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애틀란타 기업이 얼마큼 발전했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셨는데 거기 하청 기업 중에 하나래요. 저는 그냥 기업이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인가 그랬는데 하청 업체가요. 많게는 몇백 개, 정말 몇천 개도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그 하청 기업들 때문에 타주나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거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어디서 살아? 살 데가 없으니까 임대주택에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크레딧을 이용해서 집을 사시는데요. 요즘에 최근 가을 들어서 9월 들어서요. 한국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매니저급을 많이 이제 여기에 이제 청빙이라고 하나? 잡 오퍼를 이제 오시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이제 여기에 자리 잡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캐시가 있어서 그냥 올 캐시로 집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일부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닌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만약에 한국에 올 캐시가 있어서 돈을 가져오시면요. 돈을 어떻게 그냥 송금해요? 그냥 송금할 필요 없고요. 한국에 그냥 두세요. 은행에. 짱 박아두시고요. 미국에 오셔서요. 집을 보시고요. 집이 이제 계약해서 그 계약서를 보내면 한국에서 송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금을 하셔서 집값을 치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은 또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워낙에 많으니까 한국에서 여기에 집 돈으로 해서 투자하면 뭐 1억에서 2억이 뭐 세금이 붙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뻥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뻥입니다. 한국에서 갖고 와서 집을 사도요. 1페니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근데 이제 파실 때 세금이 붙는 건데 그 이득에 따라서. 근데 여기 애틀란타는 부부가 같이 해서 25만 불, 25만에서 50만 불 이득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산 조건에 따라 그 비자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텍스가 일부 붙는데 1%에서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많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건 많은 금액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텍스를 내야 되는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엉망인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또 하나 질문은 제가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죠? 라는 말씀을 하세요. 미국 시민도 아니고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물론 아닐 경우에요. 융자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굴지의 은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요. 그 은행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크레딧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이용해서 여기서요. 2달치 페이스톱이라고 그러죠. 월급을 받았던 월급 명세서만 있으시면 그분한테 한국 이자율을 적용해서 적법한 합법적인 주택 융자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학 비자로 요즘에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이들 유학을 위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유학으로 오셔서 다른 가족이 동반 가족으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유학 비자로 오시면요. 여기서 똑같이요. 합법적인 공교육의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기 오면 무조건 사립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학 비자로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립학교를 보내실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미국 시민하고 똑같이 공교육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되면 되는데 한국에서 애틀란타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지라는 말을 항상 하세요. 지들도 오면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현재 있잖아요. 미 전역뿐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요.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애틀란타로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애틀란타를 선택한 이 써니유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하여간 여기에서 자리 잡아서 부동산 에이전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집, 좋은 프로퍼티, 좋은 빌딩, 좋은 비즈니스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그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사실 제가 몸뚱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을래도 잃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몸뚱이 하나로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에트라나 있잖아요.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져 가기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정말 끝까지 오를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프로퍼티를 여러분이 구입하시고 매매하시는데 제가 정말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트라나, 써니가 사랑하는 에트라나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해할 게 없어요. 저한테 전화 한 통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요 힘내시고요. 에트라나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인의 위상이 여기저기 널렸다고요. 여러분 에트라나에 써니우 만나러 오시고요. 제가 예쁜 집, 좋은 집 찾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시 써니우였어요. Bye. See you later. 어때?